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화번호가 4만 개래요. 핸드폰이 3대예요. 그리고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비아 씨, 그리고 김정훈 에디톨로지 저자, 그다음에 문창기 회장님, 이디야 커피 대표이사, 그다음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의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정말 화려하신 그런 분이고요. 각계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정하는 사람 부자래요.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인간관계 비밀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많았던 책이에요. 삶의 각 시기마다 겪어야 할 사람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 이때 관계의 너비를 그리고 깊이를 다채롭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 보는 안목이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이 고달파질 수도 있다.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니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기마다 겪어야 할 사람의 양이 있는데 그때 그걸 하지 못하면 안목도 길러지지 않고 남은 삶이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좀 빨리 겪어야지 아픈 만큼 성장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기도 좀 10대 사기를 당한 사람이랑 50대 사기를 당한 사람이랑은 이 규모가 다르겠죠. 막 돈을 손해를 본다. 빨리빨리 경험한 사람과 나중에 손해본 사람과는 달라요. 막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사기당하고 이러면은 진짜 회생불능이죠. 사람 보는 안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과는 일시적 보상일 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줄 알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무리한 경쟁심도 버리고 오히려 좋은 관계에 집중하니까 성과가 따라오더라고요. 만약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지 않고 남에게 비밀로 하고 나만 막 잘하려고 하면 균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잘못되고 나만 잘되고 이러면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경쟁심을 버리고 나 너랑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 라고 같이 하면은 성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성장은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누군가와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과 누군가 동행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누구나 곁에 있고 싶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또 가져가야 할 사람일까? 첫 번째를 꼽는다면 필요할 때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먼저 웃는 사람이다. 너무 간단하죠? 필요할 때 잠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항상 먼저 웃고. 프랑스 경제학자 장 모네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당시 그의 아버지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지금 가지고 가는 책은 가지고 오지 말거라. 대신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을 했대요. 진짜로 사람을 정말 많이 사귀어가지고 모네가 훗날 EU, 유럽연합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영웅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만나고 10분 안에 피드백을 주는 습관을 들여보래요.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로 오늘 만남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거 좋겠죠. 저는 항상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명함을 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인사하면서 명함을 주면은 첫인상이 되게 강렬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 바로 문자를 보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나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 갔을 때 아, 일본에서 이거는 꼭 하나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다 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대학생들이 명함을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사회인만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학생은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명함에요, 소속된 학교와 학과 말고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이 있었대요. 꿈과 비전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명함을 받은 사람은 그 명함의 주인공을 잊어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명 인사를 만났을 때 명함과 함께 짤막하게나마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다면 틀림없이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많이 들어 다니시죠? 뭐 배우러 다니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함 주세요 이러면은 저는 명함이 없는 뭐 직업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괜찮은 분이고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또 잘 될지도 모르는데 명함이 그렇게 없을 때는 단절이 됩니다. 일시적인 만남으로 그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부더라도 학생이라도 이렇게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대학을 가면 명함을 하나 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그 관계의 주도권은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상대가 한 수 모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밥값이든 술값이든 기꺼이 먼저 내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난 저 사람한테 밥을 사줘도 괜찮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을 자꾸 얻어먹었으니까 미안해서 뭘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러면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왠지 누군가한테는 돈을 쓰기가 아깝고 계산을 막 하게 돼요. 내가 밥을 사면 아까운데 하는 사람은 점점 안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안 주고 못 베기는 사람치고 불행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도움을 받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남한테 막 퍼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불행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이 잘 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 됨됨이를 볼 때 이걸 본대요. 삶에서 오래된 관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비중 있게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안지 2, 3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내 비즈니스, 내 이익, 내 현재의 어떤 비전에 맞는 사람들로 계속 바꾸는 거야. 내가 지금은 뭐 요식업 사업을 하니까 요식업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내가 지금 책을 쓰니까 책 쓰는 사람끼리만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됨됨이가 있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 10년 된 친구, 20년 된 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관계를 경시하는 사람들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자기를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팽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 됨됨이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데요.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근자열 원자래. 즉 가까이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하며 멀리 있는 이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뜻이다. 만약 관계를 통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 옆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즈니스 인맥과 좋은 한정식 집에 다녀왔으면 그곳을 가족이나 친구와도 다시 갈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찔립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는 한정식과 그런 식당은 너무 비싸서 가족간 가기가 힘들죠. 사실은 많이 반성하게 되는 책이네요. 피천득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으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내야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순간 당신 역시 그 사람의 계산기 위에 올라가는 치욕을 견뎌내야 한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계산기에 올려놓고 저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얼마 이익이 되는 사람 이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 치욕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료에게, 친구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양보한다면, 승진이라든가 되게 좋은 자리를 양보한다면, 만약에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긴다면, 내가 양보했으니 너는 나한테 정말 잘해야 해 라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되면 관계가 망가진대요. 그리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승승장구하는 상대가 급속도로 미워지게 돼요. 가장 어리석은 결과는 기회는 기회대로 잃고 관계는 관계대로 생채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거나 물러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곁에 둘 만한 사람이다.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의 말에 관심을 갖고 있네? 나를 잠깐 스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인연으로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며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대요. 누구한테? 경청을 잘하는 사람한테.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경청을 잘해야겠다. 이분이요,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있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슬라이드 한 장당 8,000원, 10장이니까 8만 원을 받고 하는 일인데 그녀는 마치 8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마침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대충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일을 정말 잘했어요. 어느 날 친분인 국회의원이 급하게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좋은 인재가 없느냐며 문의를 해왔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조건반사처럼 민정이가 떠올랐다. 이것이 민정이가 현재 국회의원직 9급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경로다. 이런 비서 같은 자리는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가 그 젊은이를 대단한 일로 인도할 수 있다.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막 꾀를 부리거나 뭐 돈 받은 만큼만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족함이 사람을 부른다라는 또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난 척하거나 막 잘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추고 싶은 단점이나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친해진대요. 이 사실을 깨달은 덕분인지 관계를 맺는데 나의 가장 큰 무기는 부족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추기경과 인연을 만들 수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도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감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나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화번호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리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대요. 수시로 번호가 바뀌면 신상의 변화가 잦은 사람, 뭔가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심어줘요. 그래서 전화번호만큼은 쉽게 바꾸지 말라. 그대를 찾아오는 사람도 관계도 기회도 자칫 허무하게 날아갈 수가 있대요. 오래된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니까요. 자,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을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놓치면 산다. 왜 그럴까? 기적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머물다 가기 때문이다. 결코, 짜잔, 나 기적이야. 누가 봐도 빛나지? 라고 소리치며 찾아오지 않는다. 기적도 마찬가지고 기회도 마찬가지죠. 네. 아인슈타인이 명언이 이 책 저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에 나온 구절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책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일생 맞나요? 네, 우리 어마어마한 거 지금 읽고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꼭 오지 않아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진짜 좋은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기분 좋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보까지 얻으면 하수, 사람까지 얻으면 고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물어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뒤 요청하라는 것이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핵심을 물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상대의 시간을 최대한 덜 빼앗을 수 있다. 가만 보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은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스스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허술하게 요청하면 나중에 물어볼 것이 또 생긴다.
저도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직업인데요. 질문을 받았을 때 1분 안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질문이면 저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2시간, 3시간씩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질문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 잘 정리를 해서 상대방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1분 안에 답을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할 말만 뚝 던져놓고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없죠. 둘째는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대부분은 용건이 끝나면 언제 부탁했느냐는 듯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정보만 얻는 하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까지 얻는 고수가 되는 그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을 찾아뵈러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창밖에 서 있는 이삿짐 차량을 보고는 저 집은 가난하네요 라고 말문을 열었대요. 내다봤더니 고급 자전거와 헬스기구, 냉장고 2대, 피아노, 백과사전 등등 값비싸 보이는 살림살이가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구만 잔뜩 있고 책이라고는 전시용으로 보이는 백과사전이 전부니 지식이 가난한 집이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식이 가난한 사람은 바닥이 보인다. 반면에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깊이감이 남다르다. 말 한마디를 해도 가볍지가 않다. 또한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식을 엮어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낼 줄 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대화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화예요. 그럼 대화의 폭을 넓히는 건 오로지 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인간관계도 넓히고 책도 더 많이 읽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